안녕하세요. 영국의 노자입니다. 자식을 가진 아빠로서 이번 영상은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월 2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양부모 가정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그런 사유로 출생 후 16개월 만에 사망에 이른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심층 보도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1월 2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보는 거라서 저는 헤드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다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헤드폰을 벗어서 집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저희 아내는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저도 눈물이 가득 차올랐는데 그래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그렇게 참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국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 사건의 가해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정인이의 양부모가 영국에서 저 짓거리를 했다면 어떤 결과를 맞았을지, 자,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국에는 빅토리아 클린비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2000년 2월 24일에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빅토리아 클린비라는 여자아이가 영국의 노스 미들섹스 하스피털이라는 병원에 실려오게 됩니다. 당시 아이의 컨디션은 영양 부족과 저체온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인텐시브 케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사들은 곧 아이를 런던 서부의 세인트 메리스 하스피털로 옮기게 됩니다. 다음날 오후 3시 15분 빅토리아는 안타깝게도 세인트 메리 하스피털에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부검을 진행했던 캐리 박사는 128개의 부상 그리고 흉터를 발견하였고 그중 다수는 담뱃불에 지져진 그런 상처였습니다. 그 밖에 밧줄이나 자전거, 체인, 철사 등으로 이렇게 폭행을 한 상흔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그 캐리 박사는 평생 동안 자기가 보아온 최악의 아동학대 그런 사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한 아이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람은 빅토리아의 이모 할머니인 마리 코아우와 그 동거남 칼 매닝이었습니다. 빅토리아는 부모님이 있는 코트디부아르를 떠나서 프랑스에 있는 이모 할머니 마리 코아우와 함께 사게 됩니다. 학대가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 밝혀진 것은 없지만 아마도 부모님의 손을 떠나 프랑스로 오게 된 이후 마리 코아우가 남자친구 칼 매닝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때쯤인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빅토리아는 학교를 자주 결석하였고 프랑스 정부는 그런 빅토리아를 아동보호 시스템에 포함시키며 사회복지 공무원이 빅토리아를 챙기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빅토리아는 학교에서 자주 이렇게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머리가 삭발이 된 채 가발을 쓰고 등교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마리코아우를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마리코아우는 빅토리아를 데리고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으로 이주 후에 빅토리아를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빅토리아가 굉장히 왜소하고 가발을 쓰고 있는 그런 걸 보고도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복지센터를 약 18회가량 방문하였는데 그중 최소 10회 이상은 빅토리아도 동행하였습니다. 당시 빅토리아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굉장히 마르고 왜소하고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외모를 하고 있었지만 복지센터 직원들은 단순히 보조금을 타내려고 빅토리아를 그렇게 보이도록 꾸민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 6월 마리의 친구가 당시 빅토리아에게 행해지고 있던 그런 학대에 대해 익명으로 사회복지센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신고서가 정부에 제출이 되죠. 그런데 영국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한국과 달리 이러한 행정들이 굉장히 느립니다. 마리의 친구는 3일 뒤에 신고가 잘 접수되었는지 이렇게 확인 전화를 했는데 복지센터에서는 네, 아동복지 담당자가 잘 처리했을 겁니다. 이 정도의 답변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고서는 3주가 지나서야 확인이 되었고 아동복지 담당자가 빅토리아를 확인하러 집에 들렀을 때는 이미 모두 이사를 가버린 뒤였습니다. 그러자 아동복지 담당자는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 이렇게만 적은 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 후에도 보육센터에서는 빅토리아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에서는 상처들을 보고서 학대라고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중에 마리는 빅토리아가 옴이 있어서 이렇게 가려움증으로 긁어서 난 상처라고 주장을 하였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빅토리아는 다시 마리의 손에 들어갑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상처가 늘어났고 멍이 늘어나자 빅토리아는 병원에 가게 되었지만 병원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또 빅토리아를 집에 돌려보냅니다. 이후 마리는 빅토리아가 침대에다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대변으로 가득 찬 욕조에서 자게 했고 아이에게 화상을 입힌 뒤에 사탄이 그런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런 마리의 상태를 보아온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복지과 담당자들이 마리의 집에 들렀지만 안에서 대답을 하지 않자 프랑스로 되돌아갔다 이렇게만 메모하였고 2000년 2월 18일에는 더 이상 마리 측에서 답변이 없으면 사건을 종결시킨다라는 이 서류를 작성하고 2월 25일에 사건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그 2월 25일은 빅토리아의 사망일입니다. 결국 영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영국 전역은 모든 아이는 중요하다라는 구호와 함께 아동 학대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토니 블레어 총리까지 적극적으로 가세했습니다. 칼 매닝과 마리 코우오는 바로 체포되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호자들만 처벌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캐롤이라는 키 소셜 워커는 빅토리아의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상황을 그렇게 방치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인이 사건 어떻습니까?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보호할 수 있었던, 아니 살려야만 했던,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적 의무였던 사람들에게는 왜 우리는 죄를 묻지 않는 걸까요? 양 부모가 살인죄라면 정인이의 사망까지의 사건의 그 흐름 속에 정인이를 보호했어야만 했던 그 직업적인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살인 방조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찰은 주의, 경고 이런 경징계만 지금 받았죠. 아니 감봉이나 정직 같은 중징계를 받아도 피가 거꾸로 솟을판인데 주의라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이의 양부모 단순 아동 학대치사입니까? 아니면 살인입니까?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정인이의 희생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